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유력한 주자였던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대선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이 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일단 낡은 보수를 벗어나서 새로운 보수가 돼야 된다 하면서 멈춰 서는 것도 용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판도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나경원, 김문수 두 주자가 오늘 만나서 연대를 모색하는 그러한 흐름이고,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출마 자체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전체적인 판 정리가 안 되고, 판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주자들 간의 탄핵 찬성파 또 탄핵 반대파 서로를 향한 비판 이런 것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과연 하나의 어떤 단일한 힘 있는 대우를 형성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이 경선 캠프를 이제 출발을 시켰습니다. 친명 색채를 좀 빼고 중도 색채에 있는 이런 인물들, 윤호중 의원, 강훈식 의원 등으로 해서 경선 캠프를 중심으로 꾸렸고, 오늘 민주당은 경선 룰을 당원호, 국민호 5대5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100% 일반 국민 경선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전 대표라는 유력 카드를 중심으로 이번 대선을 치르겠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한 것이죠. 비명 주자들 김동연, 김두관 후보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은 안정된 이러한 구도로 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서 조금 이제 혼돈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주목되는 것은 이준석 그 개혁신당 후보의 움직임과 향후의 가능성입니다. 이게 지금 3자 구도로 치러진다고 했을 때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개혁신당 후보 이렇게 했을 때 조사 결과들 나온 거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한 7%에서 9% 정도 얻는 걸로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와 메타보이스가 한 조사 결과 보면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자 구도가 됐을 때 9% 얻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준석 후보가요. 오세훈, 홍준표 후보가 만약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면 8%,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면 7%쯤 얻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친윤 후보가 나올수록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은 낮아지고, 반대로 한동훈 전 대표처럼 탄핵에 찬성하는 이 중도성이 강한 한동훈, 안철수 이런 후보가 됐을 경우에 이제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좀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이제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과 좀 관련이 깊은 거죠. 이런 가운데 어쨌든 이게 이제 국민의힘도 싫고 이재명 전 대표도 싫다라고 하는 중도 무당층 이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표를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흡수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국민의힘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제일 먼저 내려간 곳이 대구 경북이죠. 벌써 며칠째 거기 머물면서 아침에 출근길 인사도 4~5시간씩 하고 계속해서 대구 경북 유권자들을 향해서 대구 경북에서부터 변화를 불러일으켜 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할 때 이재명 전 대표를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수의 새로운 미래를 자신이 개척해 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대구 경북 유권자들에게 정말 이른바 선거 전략으로 보면 뿌리부터 흔들어라 라고 해요. 그 뿌리를 흔들어서 전체 가지를 다 나무를 쓰러뜨리는 이런 전략이죠. 그것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이런 전략이 성공한다면 국민의힘에도 변화가 있을 거고 전체 판도에도 좀 변화가 있겠죠. 이준석
후보는 이번 대선판에 아주 중요한 상수가 됐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가 어느 쪽의 표를 더 많이 가져가느냐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난 대선도 1%포인트도 안 되는 벽빙의 승부가 펼쳐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승부가 벌어진다고 봤을 때 이준석 후보가 지금은 이제 대구 경북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또 성과를 거뒀다고 보면 또 다른 호남이라든지 수도권의 20, 30들 중심으로 또 갈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도 사실 이게 관심이 좀 가는 대목입니다. 과연 이준석 후보가 누구 표를 더 많이 가져갈지. 국민의힘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의 안정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이준석 후보를 끌어안을 수 있다면 아마 안정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재명 전 대표도 이준석 후보와 연대를 통해서 만약에 갈 수 있다면 과거의 DJP 연대처럼 그렇다면은 100%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누군가는 하겠죠. 누군가는 또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할 거고 선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이준석 후보와 연대를 하든지 아니면 이준석 후보와 경선을 치러서 그 이긴 사람이 보수 단일 후보로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 1대1의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연대 차원에서도 이제 이준석 후보가 만약 연대를 해서 국민의힘이 지난 이준석 후보를 내쫓았던 이런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뭐 해서 다시 연대를 한다. 뭐 이런 경우도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상당한 힘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결선 시기에 경선을 통해서 단일 후보를 보수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갔을 경우에 그것이 이준석 후보가 되든 다른 후보가 되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그 1대1 구도가 되면 이번 대선도 만만치 않은 승부가 펼쳐질 겁니다. 특히 탄핵에 적극 찬성했던 이준석, 또 한동훈, 뭐 안철수 이런 분들이 이제 보수 단일 후보가 된다면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도 이 간단치 않은 승부가 펼쳐질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아마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보수 단일 후보가 돼서 이준석, 이재명 이 1대1의 대결 구도가 된다. 이러면 글쎄요. 이 승부 점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될지 아니면 3자 구도로 국민의힘, 민주당, 개혁신당 후보들이 각각 나와서 하는 3자 구도가 될지 아직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오늘 불출마처럼 정치라는 것이 모든 가능성이 있고 아직 50여일 시간이 남아있는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또 그 안에 일어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참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이번 대선판에서 이준석이라는 이 정치인이 상당한 상수가 됐다라는 생각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3자 구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는 만약에 두 자릿수 정도 표를 얻는다 그러면은 내년 지방선거의 교두보를 확실히 확보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자리 숫자도 한 5%포인트 넘어가는 그럴 때 아마 본인은 3자 구도로 가면 두 자릿수 이상을 얻기를 원하겠죠. 그런다 하더라도 상당한 또 파괴력을 보여준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표를 얼마나 얻느냐 또 연대나 어떤 최종 경선 형식의 그러한 또 결선이 치러지느냐 이런 것이 또 상당히 주목이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네, 오늘은 이준석 후보를 중심으로 현재의 대선판 흐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